제가 이렇게 어떤 그 뭐죠? 연구 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 놓거나 같이 이렇게 주변에 배치를 해가지고 전류만 흘러보내주면 이것이 콘덴서가 될 수 있다. 전류가 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는 전류보다 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모듈로 만들어서 몇백 개나 몇천 개, 몇만 개, 또 수십만 개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전류를 흘려보낸다면 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회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작은 건전지 단위로도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배터리를 안에다가 뭐 양극재, 음극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음극재 하나로만 흑연 배터리 하나로 흑연 소재 하나로만 음극재로만 배터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거나 입자나 가루구리에서 대중수로 들어간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여기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존의 탄소봉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겉으로는 하나처럼 안에는 대중소, 입자나 가루에서 만들거나 아연판을 대중소로 만들어주거나 두께를 이산화 망간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 지금보다 훨씬 건전지가 많이 축전할 수 있습니다. 이 건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탄소봉을 갖다가 여러 개 많이 넣어서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또는 수백 겹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 연구 자석도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연구 자석과 구리 코일을 넣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극재 하나로만 배터리 만든다. 또는 물에다가 금속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되고 다른 금속도 되는데요.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줘요. 나노 구조로도 괜찮아요.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액상을 덮어주면 이게 판이 됩니다. 이게 태양전지판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구리 어떤 회로에도 들어가고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콘덴서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MLC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이걸 판으로 해서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해서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콘덴서가 되고 배터리가 되고 판을 크게 하면 또 많은 전기가 생산되겠죠. 또는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그것도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그렇죠. 콘덴서가 되면 미니로 만드는 콘덴서가 되고 크게 만든 배터리가 되는데요. 그것도 동일하게 구리바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조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의 정류, 그 다음에 모터의 정류자를 제가 이렇게 철심에다 구리를 감아놔가지고 전기 전도차가 틀려가지고 다운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감는다. 그래서 전개전 역회전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여기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자석 위에다 연구자석 하나를 두면 한쪽 방향으로 저 에너지 힘이 더 가해지므로 그쪽 방향으로 회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는 이것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정방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 따라서 그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정방향 앞방을 만들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죠. 회전 운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 자체가 전도처럼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콘덴서를 만들 때 이것이 이렇게 콘덴서가 아니라 콘센트. 이게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돼가지고 물 같은 거면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약간 동그랗게 해가지고 압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또는 이것을 너무 얇기 때문에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리 빨아도 이렇게 구리 줄이라도 구워줘야 돼요. 원가가 많이 들면 적어도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두텁게 하거나 오돌도톡을 하거나 빨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압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갖다 쓰다 보니까 세 군데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마커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쓰시면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물이 들어갈까봐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니는데 어디서 나오는데 방송국에서 하신 거 아니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다는 건데 이거를 내가 사봤어요. 사봤는데 불이 날 뻔해서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걸 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두텁게 하거나 이걸 원래 여기다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놓는 건데 그래서 기술도 모르고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갖다 쓰시니까 이거 불나요. 이거 쓰지 마세요. 네. 저도 2개 설치해 2개 또를 빼버렸습니다. 타는 냄새나. 여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텁고 얇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다이오드 현상, 이쪽으로 정체가 되는 전기가 전류 정체되는 현상이라 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게 딱 쓰는 건데요. 예. 누전 차단기 기술 알고 만드셔야지. 예. 이게 또 그럼 여기다 놓으실 건가?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는 구리가 평판이고 이게 약간 두텁다. 그럼 이쪽 두터운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 거꾸로 이쪽으로 반대로 하면 여기 얇고 여기는 두터운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릅니다. 펠티어 소자나 PM 반도체에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양극재 서로 금속의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서로 이렇게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된다, 발열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를 해야 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해질이 파이프를 통해서만 전해질이 존재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분리막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전기를 언어포함으로써 분리막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납축전지, 그 다음에 PM 반도체에 있어서 금속의 전도도가 틀려가지고 거기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발열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자동차 2차 양극재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에서 텅스텐이 좀 무거워서 그쪽으로 전기가 전도돼 가지고 열이 축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텅스텐을 좀 얇게 만들어 주든가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대체를 하든가 또는 텅스텐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어떤 구리 거기 꼭 그쪽으로 가야 된다면 여기 구리 부분을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텁게 만드는 것처럼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텅스텐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리 회선이다. 반도체에 있으면 약간 이게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카페시타가 된다.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가 되고요. 코너 기술에 있어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갖고 이것을 축적하여서 이렇게 중폭하면 신호가 소실되지 않는다 그랬죠. 일반 이것은 전기선의 형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통신선의 형태, 또는 광섬유선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것도 여기서 중폭이 되어서 이렇게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것은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일 수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터나 발전기에 감기는 구리선. 이게 팝페시다가 되어서 보다 파워 있게 돌아가거나 파워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 전자석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석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갑니다.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대중소다 그럽시다. 그럼 모터에도 감기고 발전기도 전자석에는 스피커 같은 데도 감기고 그래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석 같은 데는 보통 연고자석을 넣지 않는데 연고자석을 추가로 넣어주거나 연고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주거나 옆에다 배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업된 이렇게 전자석에 힘이 나오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이 어디에 들어가든 모터에 들어가든 발전기에 들어가든 뭐 연구자석 자체 만들 때부터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수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되면은, 그래서 4분의 1, 이게 작은 조금 거 보이시죠? 4개로 나누 4분의 1, 4개로 나누거나 8개 나누어서 전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이나 SK, TSMC, 마이크론, 도시바 어떤 데서도 쓰셔서는 안 되겠다. 반도체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보면 피복이 있으면 전기를 멀리 송전 보낼 수 있습니다. 피복이 있으면 이거 20개 묶어놔도 발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D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해야 되는 게 피복이 없어서 그래요. 얇기 때문에 회로구조, 나노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피복을 입혀주자는 거죠. 피복의 형태가 뭐가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지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이렇게 이 기술을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피복의 형태가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용 실리콘, 그중에서 욕실은 그레이 중이었다가 좀 곰팡이 방지 처리를 살균제를 넣어서 그래갖고 하든지 뭐 그거를 코팅을 해주든가 아니면 유리석형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갖다가 넣어서 이 코일 자체에서부터 구리뿐만 아니라 철사, 철망, 철근 뭐 이렇게 모든 알루미늄 할 것 같아요. 종류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고무판에도 들어가거나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거나 해서 부식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가지고 페인트에다가 또는 그 위에 여러 겹 펴가지고 부식이 잘 안 되게 하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가스 탱크를 부식이 되지 않는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합성수면 실에도 천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린 물감, 페인트 이런데 그다음에 그린 물감, 인쇄 잉크 굉장히 크죠. 시장이 엔진 오일 시장도 큰데 엔진 오일도 엔진 윤활유 시장 엄청 큰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오일 방치,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방청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유압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만 모든 유압 구조에서 그 액상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찌꺼기가 덜 생기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파워 업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압류 시장도 엄청 커요. 네, 그 기술,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닐 같은 데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넣습니다. 네. 라텍스 종류에도 좀 넣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에폭시나 레진, 공예품 레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햇빛에서 좀 약간 그 변색이 좀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거나 플라스틱 창문 같은 데 넣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도 들어가고 타일 도기에도 들어가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 철판이나 우주 항공 철판, 배철판 이런 데 이렇게 금속 구조에도 그게 자체에 넣어서 유리석형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는 페인트 자체를 넣어서 페인트 자체에 넣어가지고 여러 개 코팅을 줍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부터까지 새 것 같아요. 이것은 도요타나 그래서 삼성, 도요타나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나 또는 또 도시바가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어떤 데도 이거 기술을 볼보나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소실에도 들어가요. 연소실에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소실도 그렇다. 자동차 부품과 우주 항공 부품, 수도 부품, 선박 부품, 모든 기계 부품에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타이밍 벨트에도 모든 산업용 벨트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녹슬기 쉬운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녹슬 때도 페인트 코팅, 철사나 철근 같은데 페인트 코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어컨에 알루미늄 넣잖아요. 알루미늄 판이 들어가는데 그때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구리 코팅은 뭔가도 별로 안 들 것으로. 예. 또는 그렇게 하시면 기존에 철사나 철근 이렇게 철망이나 녹슬기 쉬운 이런 부분에 약간 알루미늄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내서나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걸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 어디나 금속을 합금을 할 때 가루를 먼저 동등한 비율로 만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가루로 모든 금속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하나의 판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또는 금속의 부분, 금속을 만들 때 겉으로는 알루미늄 판이고 안에는 스텐 뼈대가 들어가거나 스텐 가루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종의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금속 제조, 칼 제조할 때 이종의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루 재료로 뼈대가 들어가고 가루 분말이 들어가고 그러면 액상을 덮어서 두드려서 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칼을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구리에도 들어가고 부식이 안 되는 구리가 되는데 부산대 강메카트리 정세현 교수님이 부식이 안 되는 구리 얘기하고 기술을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거 쓰시는 거 아니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 반, 천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요.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고 고무 타이어도 뭐 이렇게 타이어 종류는 다 들어가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등등등. 그다음에 고무 보트에도 들어가고 물놀이용 매트에도 들어가고 비닐에도 들어가고 비닐하우스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네. 모든 글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이렇게 금속 고무판 같은데도 기존의 뼈대를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으로 뼈대를 가루재로 뼈대를 넣어주고 분말을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무판에다가 합성고무다 그러면 천연고무 알갱이를 대중선 넣어서 액상을 덮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연고무 안에 합성고무를 넣어서 그렇게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고무판이다 그러면 그 안에 한 겹 들어갈 거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주거나 그렇게 해서 탄력을 높여줍니다. 라텍스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종이 골판지 모습인데요. 겉에는 평판,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종이 골판지 모습입니다. 체크 원전할 때도 이 증기 탱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물이 들어 지나가는 통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냉기나 열을 중폭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런데 히터기 같은 데도 히터기 시장 크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중폭하거나 한목난로 같은 데도 되고요. 반사판, 전면 반사판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홈을 파가지고 이런데 돋보기 같은 걸로 홈을 파서 이렇게 해서 빛을 중폭화해서 몇백 개 설정 밑을 태워버리는 군사무기로 들어가거나 이거를 갖다가 가열을 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발전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싼 방식은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는 그걸 물을 끓여서 여러 군데에서 끓여서 하나의 탱크로 전기 탱크로 들어가고요. 물 탱크로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서 살짝만 가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갖다 어떤 금속통이다 그러면 금속통인데 그 안에 공기나 물이 지나갈 수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금속 통로가 있다. 금속 통로는 이렇게 약간 스크류 방식이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거를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석유로 가열하든 원자력으로 가열을 하든 뭘로 가열하든 가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태양광으로 이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가열을 해가지고 금속통을 지나가는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기로 끓여도 전기로 가열하거나 석유로 가열하거나 가스로 가열해도 화목난로 가열하거나 태양력으로 가열하거나 그렇죠. 원자력으로 가열하거나 상관없이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공기도 그런 공급할 수 그렇죠. 뜨거운 공기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있다. 그래서 그 물이 통과하면 금속 통로를 통하면 차가워진다. 그러면 금속 통로가 좀 이렇게 길이가 좀 길면 더 시원해지겠죠. 데이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을 결합시켜줘. 그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굉장히 바람이 시원해진다. 부직포 필터를 하나 딱 줘가지고 꼈다 뺐다 하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도심에 한 이런 공기를 빨아들인다. 환풍기 구조가 있다. 팬이 있다. 그러면 부직포망 하나만 이렇게 한 겹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공기가 수만 개 설치하는 공기가 되게 깨끗해요. 수십만 개. 이건 하나만 내도 10,000원이나 들까.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 후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쓰시던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금속 통로를 갖다가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아이스크림 냉기나 아이스크림 만들 때 냉기나 냉장고 말 때 냉기를 쏘여준다면 좀 더 시원해지겠죠. 네, 시원한 그러면 좀 더 시원한 그러면 그거를 갖다 이런 공기만 통과할 필요 없이 물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작은 단위로 공기와 물을 쪼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빠르게 이렇게 되면 되게 빠르게 가열되거나 빠르게 냉각이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엉터리는 아닙니다. 네네.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수기 같은데 정수기는 이렇게 전기 보일러 필요할 때 이만한 단위로 보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주전자라고 합시다. 중국산 전기 주전자 한 8,500만 원 하던데 수입할 때 한 4,000원 하나. 그래서 이만한 전기 주전자를 만들었다 합시다. 모듈로 이거를 10개를 만들면 물을 제법 빨리 끓일 수 있겠죠. 그죠? 금방 순간적으로 끓는다는 거죠. 이만한 전기 주전자, 이만한 이렇게 밑에서 가열한다. 엄청 빠르게 끓겠죠. 이 원리는 그래서 그 10개짜리나 20개짜리, 100개짜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게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는 것이 될까요? 또는 그것을 갖다 가열을 해서 공기도 가열을 해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오프식으로 10개다 그러면 한 개만 쓸지 2개 쓸지 10개 쓸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걸 이제 정수기로 만들 수도 있고 온수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난방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그거를 산방밸브 문제로 인해서 그냥 난방과 온수를 분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난방 물 분배기가 집안마다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전기 방식의 이렇게 전기 주전자를 몇 개 놓고 거기서 언오프식으로 6개짜리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에서 가동할지 쓰고 도시가스에서 그냥 끓인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부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다 통을 만들어서 또는 밑에다가 다 끓인 물은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것을 약간 재가열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순환 펌프를 통해서 돌려서 난방을 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난방을 할 때 이런 금속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찌꺼기를 걸러낼 수도 있고 여름에는 안 쓰면은 이거를 그래서 연료비가 거의 안 들이라고 생각. 고장도 안 나죠. 고장 나서 제일 문제인데 보려는. 그래서 연료비가 거의 안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시가스도 끓여서 부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기 온수기도 가능하고 정수기도 가능하다는 거. 일단 물이 필요한 것에 이같이 할 수 있다. 또는 양식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식장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그 차가운 물을 거기다 얼음물을 부어도 되잖아요. 차가운 물을 부어서 냉방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주전자 하나에 뭐 큰 것도 이렇게 뭐 10,000원인데 뭐 그거 얼마 들겠어요 돈이. 그래서 여기서도 원리도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끓인다입니다. 그럼 보일러 이렇게 어떤 그 학교 급식 같은데 이렇게 큰 물통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전기 방식으로 끓이든 뭐 저가스로 끓이든 그렇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나로 합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체코 원전 같은데 납품하실 때도 여기서 작은 단위로 모듈을 100개를 만들었다, 10개를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의 물로 합해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체코 원전에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기술 쓰시지 마시라. 모터와 발전기에 들어갈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면 안 된다. 그런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에 대해서 파워 있게 공급한다.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두께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죽 보드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뭐 그 구리선에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제 대남 외두꽂이 마두고도 넣어서 이렇게 파워 있게 증폭, 이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기 탱크나 물이 통과하는 이런 관의 형태가 이렇게, 제가 이것을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겉으로 평판이고 안에 또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뭐 드론 같은데 가벼운 날개로서 양력을 일으켜주는 날개로서 사용하거나 부력을 일으켜주는 배 철판이나 또 뭐 어떤 야외용 돗자리 매트의 형태일 수 있다. 여러 겹으로 넣어가지고 신발 밑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물놀이용 매트 같은 데도 들어가고 구명조끼에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부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드론 같은 데도 금속으로 만들거나 금속 아닌 것도 괜찮은데 일단 골판지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쭉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윙을 만들거나 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공기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넣는 아이디어는 제가 이렇게 드론에다 장착하거나 또는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보다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채공 시간을. 이게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포장재 지금 포장재 만들 때 포장재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뽁뽁이다. 그럼 뽁뽁이를 한 겹, 두 겹, 세 겹, 다섯 겹, 10겹을 만들어서 딱 감싸주면 되게 좋죠. 그럼 뽁뽁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런 홈을 갖다가 팠다. 홈을 팠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비닐인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비닐인데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 뽁뽁이는 아니에요. 뽁뽁이는 아닌데 비닐 소재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 거기다가 미니 구조로 이렇게 에어층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미니 구조로 뽁뽁이는 아니에요. 아주 얇게 들어간다는 거죠. 얇게 들어가서 그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좀 쿠션 있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여러 겹이 할 수 있죠. 그걸로도 포장재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그 보온 보냉팩도 그걸로 만들 수 있고, 보온 보냉팩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겉들은 퐁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냉기나 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에도 되고, 보온병 텀블러, 보온 도시락 또는 주방 용기, 주방 냄비 같은 데는 물 끓일 때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삼중바닥, 주방 냄비 할 때도 제가 삼중바닥,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밥솥이나 주방 냄비 할 때 이것을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코펠도 쓸 수 있어요. 이거 보일러 물통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옆으로 배치해가지고 옆에도 똑같이 여기서 채권전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가열하고 여기서도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화력의 차이는 좀 밑에 게 좀 주되고 옆에 거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끓여진다는 거죠. 금속 주방 냄비, 유리 뚜껑, 금속 뚜껑, 2중, 3중 뚜껑을 할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도 보온병 텀블러도 보온 도시락도 2중, 3중 뚜껑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보일러 물통에도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물통이 지나가는 이런 관 또는 가스관, 가스탱크 이런 데도 여기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유리석영 코팅 열쇠랑 유리망고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도심에 제가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인다 부지포망 들어가 금속망도 될 수 있어요. 먼지만 떨어버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기 빨아들인다 한풍기 팬처럼 팬이 있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공기 정화기를 가정용 공기 정화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수만 개, 수십만 개 만들어서 도심지를 깨끗하게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정화. 이것을 KT 홈쇼핑에서 이거 쓰시던데 고기 냄새 막 이렇게 후드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제 기술이에요 그거. 홈쇼핑에서 지금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빨아들이고 내뿜는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20몇 개 광고들 그 다음부터 그래야죠. 아이템에 제기술이 한 70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저 플라스틱에도 안에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고 이렇게 다른 그 금속 그렇게 이렇게 안에다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서로 소재가 틀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카본 소재 같은데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거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따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 펠리클에도 쓰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플라스틱장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간다는 거기서도 쓰고 플라스틱장 유리창을 갖다 결합시킬 때도 거기에다가도 씁니다. 서울시에서 플라스틱장에다가 유리창을 덧붙이는 사업을 하시던데 플라스틱장을 덧붙이는 거 아니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얘기했더니 하시던데 플라스틱장을 덧붙이자 유리창에다 했더니 그 얘기를 그걸 하시더라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보석성 게 털리길래 유리창을 깨지고 플라스틱장이 잘 안 깨진다. 플라스틱장을 갖다 유리창을 없애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장을 덧붙이자. 덧붙일 때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피스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피스 방식은 좀 접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도둑놈 방지에는.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은 단단하게 접합이 된다는 거죠.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접합하고 그 접합될 동안에 경보 울리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안에가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가 아크릴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가 투명 매트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그럼 이제 단열이 좀 되는 거죠. 안에가 투명 필름이고 겉에가 플라스틱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얇게 여러 겹 들어가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해주거나 홈을 파서 접합하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플라스틱 방탄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땅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어떤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홈을 파서 접합시키고 그럼 단가가 싸게 접합시키게 만들어지죠.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고 저렴 구조를 넣어줍니다. 반도체에도 홈을 파가지고 제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나 이런데도 피복이 있으니까 열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개 목간의 열을 전달 안 되는데요. 낸드 플래시나 HBM 적정할 때 이 절연 소재를 넣어준다는 거죠. 절연 뭐 구조가 뭐가 됐든 뭐 건축용 실리콘 이제 욕실용 그레이죠. 이런 실리콘일 수도 있고 실리콘 구조 여기다 유리적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저거나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합니다. 에어컨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 만들 때 여기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하시거나 건축용 어떤 가구용 MDF 만들 때 곰팡이 살균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곰팡이 잘 안 쓸게 됩니다. 또는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거나 에어컨 건축용 실리콘 만들 때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컬러풀하게 만드시고 또는 거기다가 펄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아름다운 펄을 넣으시면 훨씬 실리콘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용 실리콘 시장이 꽤 큰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건축용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그것을 다른 실리콘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풀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건축 약간 그것을 건물 크랙을 메꾸는 데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노우 체인 아시죠? 자동차 타이어에 두부리는 그거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약간 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건물에 크랙을 메꾸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방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이것도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이나 고무판, 그다음에 어떤 고무판, 플라스틱 안에 같은 제조품, 기존에 같은 재질로 만든 것이 가로 세로 뼈대로 들어가 분말이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이종의 것, 서로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 있다. 카본 소재 안에
어떤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또는 합성소면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에 들어가거나 이 기술을 카본 소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광섬유선을 만들 때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그거를 가지고 광섬유선을 만들거나 아크릴과 섞어서 만들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을 만들 때 광섬유선을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내수와 그 안에 넣어서 제조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면 혹시 열에 있어서 좋은데요. 거기다가도 안에다 원목화놈을 파서 빛을 가두거나 그래서 열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열 구조를 좀 가져준다는 거죠. 이게 쓰시면 전기선에다가도 역격관에다가 약간 원목화놈을 전기선, 통신선, 광선에 원목화놈을 파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가스관, 가스 탱크에 보일러 탱크의 모습일 수도 있다. 또는 중앙 냉난 방식에서도 이렇게 흐르는 통로도 야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시는 것은 제 기술입니다. 단열 이렇게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같은데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스티로폼을 얇게 여러 개 들어간다. 그 안에 비닐을 넣어주면 되게 단열 효과가 크다. 단열 벽지 같은 단열재에도 어떤 비닐이 들어가면 단열 효과가 크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구제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또 다른 단열재가 스티로폼 사이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어요. 석고보다는 합판 같은 데 단열 벽지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단열재를 같이 결합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을 얇게 열어 들어갈 때 접합식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스티로폼 안에 구제형 알루미늄을 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비닐 알갱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스티로폼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닐 그냥 비닐 한 겹 넣어주면 몇 겹 넣어주면 될 텐데 아이스박스 넣을 때도 상당히 좋을 텐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아이스박스로 스티로폼 만들기 때문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로폼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거나 비닐이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유리 섬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 섬유를 판으로 만들거나 약간 유연하거나 좀 딱딱한 판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더 먼지 안 날리고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비닐 케이스를 써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가루가 안 날려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기술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핀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석에 뚫어놨어요. 폴라포일스나 합성섬유 어떤 실 구조를 불연 처리, 방습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판의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온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단열재로 넣어주잖아요. 단열재 벽지와 결합하거나 스티로폼과 결합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석고보드 또는 합판하고도 결합해서도 이왕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되게 방한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작업자 일일이 붙이기보다 제품이 그냥 합판 소재가 붙어있다, 석고보드 붙어있다, 단열재가 붙어있다, 단열 벽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해진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나 장판 구조에 어떤 홈을 겉으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쿠션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장판 구조에 만들어주거나 이런 걸 만들어가 단열 벽지 같은 거, 단열재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안쪽으로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에 스티로폼에 대해 기술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홈을 벽지 같은 데도 약간 파가지고 풀이 잘 달라붙게 하거나 단열 벽지 같은 것도 달라붙게 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벽지 바닥 장판 같은 데도 이렇게 밑면에다 달라붙게 해서 안 묶이러지는 그런 전기화나 전기 매트에다가 야용 발표 매트를 제가 넣는다 그랬죠. 그럼 야용 발표 매트나 물놀이용 매트, 놀이방 매트도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되게 쿠션이 좋겠죠. 기존 야용 발표 매트나 돗자리 구조에도 이것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텍스 침대의 모습이거나 고무 합성 고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합성 고무를 여러 개에서 탄력을 좋게 해준다는, 또 천연 고무도 그렇고 플라스틱판이나 금속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쓰시면 제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다. 그리고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통축 케이블도 전기 흘러서 통신하는데 하나짜리 전기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는데요. 네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아까 좀 얘기했는데, 이 플러그도 얘기를 했는데 말을 못했네. 여기가 두껍고 플러그가 여기 얇잖아요. 여기 약간 두껍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거를 구리 코일, 구리로 만들어주면 또, 여기 전선은 구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다른 금속이잖아요. 전기 전도차가 틀려서 여기 이제 발열이 생기는 원인이 되게, 이것도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원가는 좀 들겠지만 같은 금속을 해준다는 거죠. 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모양으로 이렇게 콘센트나 플러그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 되게 이런 CCTV나 이런 것들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게,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런 뭐죠, 자물쇠를 캐릭터 모양으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자물쇠 열쇠를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쓰시면 제기술이 되게 대박 날 수 있어요. 캐릭터 모양으로, 또는 디지털 캠 카메라를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 모든 카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캐릭터로 만들어주면 이거 캠 카메라 대박 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진공용, 가정용 진공 청소기, 그것도 캐릭터로 만들어서 너무 재밌어서 RC카 조정을 해야 돼. 전파로 조정하면 어른 장난감이 전세계 대박 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데 열쇠로 잠그는 방식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제기술이다. 또는 뭐 디지털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현관문 디지털 키, 디지털 출입할 때 비밀번호도 있더라도 열쇠 키로 해서 회사 나가면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안에서 잠그는 구조도 있어서 잠그면 그래서 밖에서는 문 열도록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안에서 잔튼을 누르면 이게 밖에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오도로시 같은 걸 잠그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다 자기 현관문 디지털 키나 현관문 어떤 비디오폰 이런데 자기 얼굴 인식 기능을 주거나, 열려라 참깨 음성 인식, 또는 오늘의 동작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된다는 거죠. 드론 조정할 때 내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지 그건 이제 비밀번호가 되어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면 짱 좋죠. 파일에 먼저 내 얼굴이 암호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조정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조정하거나 데스크탑, 스마트폰 할 때 화면에서 카메라가 나를 인식하면서 얼굴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경로에서 그 스마트폰을 설정을 갖다 여기서 이렇게 경로 설정,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는 경로를 이제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렇게 키보드가 되겠죠. 키보드가 되거나 여기서 해당되는 기기에서 들어오는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스마트폰은 키패드가 되거나 다른 것이 손가락 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명령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설정을 변경시키거나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이런데 갤러리 이런데 다운로드 업로드를 해버리거나, 기타 이렇게 통화 기록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쪽 화면에 읽는 이런 조치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쪽 명령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그 프로그램과 그 파일에 암호를, 그래서 일련 번호를 다 매기거나 해서 그 매겨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이것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경고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112 신고하면 되겠죠. 야동 같은 거, 특히 어린이 야동 나는 보지도 않는데 그걸 멋대로 다운로드하면, 저는 원격 조정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가 여러 번 자주 사용하는데 그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많은데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렇죠. 언제든 어떤 프로그램인데 쌍방향 통신이라는 점에서 그쪽에 서비스 안 해주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쪽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이쪽을 조작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 이게 지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먼저 인식이 돼야만 이것을 조정하는, 그래서 다른 경로에서 들어온 명령을 받지 않고 여기서 명령 원격 조정을 부탁한다면 내가 해제를 해줘야만 거기가 들어와서 원격 조정을 해주거나 그것을 그렇죠. 그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로가 틀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시키거나 경고를 주거나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보안 방식, 전 세계 보안 프로그램 방식이 굉장히 비싼데요. 시장이 크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업 서버에서도 들어오는 사용자들이 있다 그러면 고객님 일련 번호를 다 부여해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닌 고객님 외의 활동을 불순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경보하고 차단시키는 조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갤러리 같은 데에도 내 갤러리나 어떤 카메라 기능 이런 데다가 보안을 걸어놓거나 비밀번호를 아무나 얼굴이 되거나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일 수도 있고 오늘의 동작 이렇게 할 수 있고 현관문 디지털 키나 회사문 출입할 때 드론 조정할 때 로봇 조정할 때 가전 조정할 때 자동차 문 들어갈 때도 자동차 이렇게 조작할 때 그다음에 뭐 기타 열차 조작도 가능하겠죠. 모든 기기 조작 이런데 항공기 조작 이런데도 항공기를 할 때 나 외에는 조정 못하는 거예요. 배도 그렇고 등록된 사람만은 금고를 열 때 이럴 때도 얼굴 인식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른다든지 열려라 참기 그것도 오늘의 안무 이렇게 군부대 출입할 때 이렇게 동작 방식도 같이 여러 개를 복합해 준다는 거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파일, 이메일에 있다가 또 오고 가는 모든 파일 암호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함부로 열어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파일 자체에 암호를 걸어놓으므로 그쪽은 모르죠. 임의로 내가 암호를 갖다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에 걸려서 암호가 자동 풀어질 수도 있고 오늘의 암구 얼굴은 인식이 돼야만 그것을 암호를 풀 수 있다든지 열려라 참게 음성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음성 인치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도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동작 인식이 돼야 된다든지 그 사람의 카메라를 보고 동작을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카메라가 이제 데스크탑에도 자동이 있어야 되겠고 노트북에도 있어야 되겠고 스마트폰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먼저 인치를 하면 오케이 하고 그걸로 할 수 있다는 음성 인식도 되고 이메일이나 오고 가는 모든 인터넷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정부24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드론 조정할 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한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더니 삼성페이에서 어떻게 전파에다 비밀번호 넣어서 현관문,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시다.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20매 그 다음부터 그래요. YTN에 제 기술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방송관에도. 그래서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온다. 체코 원전에도 제 기술을 가지고 납품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들어간다면 말씀만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코 원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료가 원자력이 됐든 석유, 가스 이렇게 자동차 회전할 때 회전축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연료가 휘발유가 됐든 석유 계통이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렇죠. 연료가 모두 회전하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들이 여러 개 수십 개 병태로 들어가요. 그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가고 이렇게 크기가 틀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다 피복 없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 틀리게 두께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모든 그래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모터 직전에 파워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고 그냥 방산 장비는 아마 다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기서 이렇게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될 수도 있고 광섬유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저기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만든다는 거죠. 쓰시면 저기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뭐 태양 그러죠. 태양빛인데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을 그 전기로 이걸 돌리셔도 됩니다. 집안에 이렇게 태양 전지판에다 그 조망이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걸로 태양 전지판에서 이걸로 태양 전지판에 전기가 생산되면 그걸로 돌려도 돼요. 전기를. 이게 회전축을 아주 나노 구조로도 반도체 곤충 로봇 같은 데 들어가서 하거나 비행체 드론 같은 데도 설치해 갖고 풍력으로 먼저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연료를 뭐가 됐든 간에 우주 항해할 때 이것을 돌려가지고 우주 항해할 때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연료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회전축을 돌려갖고 남은 전기로 돌려도 되잖아요. 그죠? 축적된 전기로 돌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 생산돼도 그럼 남은 전기로 배터리에 저장을 되고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도 상관없어요. 집안에 있는 110이나 220의 전기로 돌려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이렇게 전기로 만들어진 걸로 회전축을 돌린다. 집안에 있는 남아있는 배터리로 돌린다.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로 집안에는 110이나 20을 돌린다. 뭐 어때요? 네, 돌리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110을 들여서 220을 만들면 오히려 더 좋다. 또는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또는 같이 옆에 배치하고 전류를 흘려내면 그게 콘덴서가 된다 그랬죠. 수십만 개 해가지고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건전지 안에도 모듈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 전기 회전축 돌리지 않아도 그걸 갖고 다니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또 이걸 회전축을 돌려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주 항해도 하고 이걸로 뭐 프로펠러 돌리는 우주 항해 그거 훨씬 좋죠. 레이저 빛을 내가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 하면은 그렇죠. 열은 좀 세지만 약간 그렇죠. 추진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데요. 레이저 빛이다 그러면 이거를 레이저 빛을 좀 넓게 쌓아요. 이거 좀 넓게 쌓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햇빛을 갖다 이렇게 초점 맞출 때 그걸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열을 갖다가 합쳐주는 거예요. 레이저 빛을 광을 넓게 쌓아가지고 서로 그것을 합쳐주면 열이 발생해요. 그걸로 우주에서 추진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나사 같은 데서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 좋죠. 네. 그 여론을 그렇게 레이저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밑을 갖다 태워버리는 구조. 군사 무기로 해서 레이저광을 서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제 직경을 만들어 가지고 밑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열을 높여가지고 지역을 광범위하게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군사 무기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구리판인데 여기다가 풍력 발전기 만들 때 풍력발 만들 때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설치해 놓거나 또는 바다에 5m, 10m 설치해 갖고 전기 회전축에서 전기 생산한다 그랬죠. 이것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아지고 연구자기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갑니다. 물에다가 띄워가지고 이거 회전축 돌아가면 전기 생산하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쓰시면 수천 개 바다에 띄워가지고 전기 생산할 수 무인도 같은 데도 놓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체코 운전할 때 그 연소실에 공기를 주입할 때 여러 군데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터빈 구조 없이 연소실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트 엔진에 이 기술을 썼는데 제트 엔진 만들 때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때리면 압이 세진다는 거죠. 이것을 진공 정수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연소실로 공급한다. 또는 공기 탱크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에 압을 세게 해갖고 이렇게 연소시로 보낼 수도 있어요. 자동차 또는 비행기, 선박, 모든 우주 항해할 때도 다 이거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방식은 다른 기계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석탄, 석유 발전, 석탄 막 발전 구조에서도 공기를 미리 빨아들여서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이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할 때도 들어가거나 지금 이렇게 공기가 필요한 것에 공기 탱크에 먼저 채워놓고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뭐 잠수부대 같은 데도 밑에 이렇게 딱 공기 탱크, 자연 공기를 이렇게 탱크에 넣어주고 연결해 갖고 공기를 자연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인공 공기 말고 그 방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인공 공기도 거기는 채워놓고 잠수부가 일일이 올라올 필요 없이 연결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송풍기 같은 거 만들 때도 여러 군데에서 방향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이게 송풍기 이력이 세집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거를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송풍 나오면 되게 압이 세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체 같은 데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또는 바닷물을 이렇게 바다 잠수정이나 이렇게 배 같은 데도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방식을 동원할 수 있고 회전 구조는 통로 구조는 그 다음에 이거를 피토반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한 환풍기 팬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낙하산 패러글라이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소리만 안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적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에도 적용. 그럼요. 배에다가도 물을 빨아들인다. 환풍기 팬 같은 구조가 있다. 그것이 내뿜는다. 이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문제가 있으면 약간 버리고 가면 되죠. 그래서 물길이 나와갖고 그거를 좀 더 추진이 좀 잘 되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시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지. 양시장 같은 데도. 네. 드론에다가 이렇게 어떤 풍력 발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 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 많이 감아주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없다는 수십 개 병타에 들어간다. 전자석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자석이 안 들어가지만 연구자석에 넣어주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서 넣어주거나 옆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코일을 전자석이 파워가 세지겠죠. 또는 스피커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추가로 연구자석을 좀 더 작은 놈들을 배치하거나 추가로 금속을 배치해서 파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이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되니까 금속 쪽을 배치해서 모터 기술에서 얘기했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회전축 기술에 있어서 모터가 어디든 석유 발전하든 석탄 발전 구조, 좀 화력 발전하든 회전 이게 모터가 돌아간다. 회전축이 있다.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게 있을 때 단한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회전이 잘 됩니다. 톱니바퀴 들어갈 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금속 그리고 이게 힘이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간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아예 그냥 스크류 방식으로 오래 써도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보장석에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더 회전력이 잘 돼요. 드라이버도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에다가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이 좀 덜 들죠. 땅을 파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변속기다 그러면 밑에 이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축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굵기가 틀린 이게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만들고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딱 밑에도 똑같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다 또 파워가 세집니다. 국내 방산 장비에도 많이 들어갈 장갑차나 뭐 이렇게 탱크 같은 데도 들어가거나 아마 쓰일 때는 많을 거예요. 톱니바퀴의 모습이니까 이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 원통형 구조를 넣어주면 모양은 수백 가지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걸 하면 헬리콥터 같은 데 회전 힘이 세져요. 그래서 회전력이 엄청 세집니다. 이것을 변속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 배 프로펠러 돌릴 때도 항공기 프로펠러 돌릴 때도 쓰고 쓰일 때는 많아요. 자동차에도 쓰시면 제 기술 여러 개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섬유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배치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듈로 해가지고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발열이 좀 덜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격벽절에서 10개, 100개, 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큰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없죠. 전해질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것도 탄소봉도 전해질 없는 게 탄소봉이 있고 이거인데 이것도 탄소봉을 여러 개 전도처럼만 쓰지만 수십 개 넣어서 만들든가 또는 연고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고 연고자석에서도 코일을 옆에 구리코일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류가 들어오면 업시키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연고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 넣거나 옆에 배치해갖고 수만 개, 수십만 개 모듈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석유 발전은 석탄 발전, 가스 발전할 때 또는 작은 단위로 물을 끓여서 하나로 합해준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쓰시면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원자력 발전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빠르게 막대기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장작으로 얘기하자면 장작이 되게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닷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하나 또는 둘, 셋의 연합을 통해서 가루로 만들어주거나 액상, 증기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걸로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제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연료를 공급을 안 하면 되니까 그것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폭탄 구조에서 장약에다가 가루를 대중소, 다이나마이트도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고 또는 폭약 구조도 가루를 대중소 들어갑니다. 융합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항속거리나 파괴력을 세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여기다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입자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탄 방식이라면 자탄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틀리게 만들 융합열을 발생해서 폭탄 유력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하나나 둘 또는 셋을 하나 합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폭탄의 유력이 좀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협박 같은 건 앞으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장약 구조에다 좀 넣어준다든지 폭약 구조에다가 아주 미세한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증기 형태로 액상 형태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 형태가 좀 낫겠죠. 근데 수소, 산소 분말이 들어간다든지 액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도 되겠어요. 자동차 비행체 같은데 이걸 실어가지고 비행체에서 비행체다 그러면 연소 방식, 석유로 연소를 하더라도 수소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 그랬죠. 불안가스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불안가스는 2대1인데 수소의 산소 1입니다. 현재보다 1.2, 산소를 이거보다 좀 더 높이면 좀 더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따라서 수소의 산소 1.2, 1.3, 1.4, 수소의 산소 2, 수소의 산소 4, 수소의 산소 7 이래도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산소의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 기술이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소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또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섞어주고 연소실로 보낸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커에다가 공기를 채워넣어서 압을 넣어서 같이 섞어줄 수 있어요. 연소 방식을 연소실에 이게 미리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따라 압을 높여서 진공체 넣어줘도 되지만 공기 탱커 방식으로 해서 넣어주면 보다 공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기 탱크에다 미리 넣고 압축시켜서 공기를 넣어주면 이렇게 연소실에도 좋다. 배에도 되고 자동차에도 되고. 자동차에도 이 기술을 산소통을 따로 갖고 놓지 않더라도 공기 탱크를 조그만 걸 넣어서 연소실에 넣어주면 그렇죠. 불완전 연소를 막을 수 있어요. 풍성하게 공기 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풍성하게 넣어주면 완전 연소에 이르죠. 그래서 공기를 약간 온도를 높여서 팽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소산소를 이렇게 섞어주는 온도를 높여주면 이렇게 연료까지 섞어줄 때 그때 온도를 높여주면 완전 연소 일어난다 그랬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에다 휘발유, 경유 뭐 이렇게 이런 거 싣고 다닐 때 그거를 산소통을 같이 넣거나 공기통이 있는 경우 그래서 약간 그 둘을 섞어주는 거죠. 섞어줄 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좀 좋아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매연이 거의 별로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에도 이렇게 수소산소통을 넣거나 자동차에도 수소산소통을 넣을 수는 있는데 너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산소통만으로도 가능하거나 공기를 그냥 미리 빨아들여서 공기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기를 압축해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쓰시면 뭐 산업기계 다른 데서도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석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 이런 데서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다. 비행체의 기술에서도 공기를 빨아들여가 공기 탱크에 넣어가지고 압축해갖고 사방으로 초공동 오래처럼 공기를 여러 겹으로 내뿜으면서 공기 부양정에도 할 수 있어요. 내뿜으면서 막을 만들어서 속도를 비행기의 어떤 마찰열 높은 마찰열을 버티면서 막을 만들어 속도를 빨리 운행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로 공기를 압축시켜갖고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최고원전 납품할 때도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나 석유, 수소, 석탄 발전, 가스 발전할 때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다 넣어주거나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공기를 미리 저장해서 압축해서 넣어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이종의 연료를 뿌려줄 수도 있다. 석탄, 석유 발전할 때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액상, 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입자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종의 연료를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발전할 때도 동일하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를 넣어주거나 액상, 증기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발전 구조에서도 휘발유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석유 계통이 들어가거나 수소산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된 것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지만 불쏘시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착화시키는. 그 다음에 석유 발전할 때도 수소산소가 들어가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고자 증기, 액상이 들어간다. 석탄 발전할 때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나 액상, 가루고자가 들어가. 방사능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석탄 발전할 때도 석유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이종 연료를 좀 넣어서 불쏘시개를 해서 화력을 높이는 기술인데 가스 발전할 때도 석유가 좀 들어가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석탄 발전할 때도 수소산소를 넣어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산소만을 넣어주거나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공기를 압을 높여서 넣어줍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탱크 운전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어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보십시오. 이게 구리판을 나노 구조로도 크기로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판에 액상을 덮어 판의 형태로 만들어요.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그럼 이게 전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전기만이 아니라 열 냉기도 그럽니다. 이것을 금속판으로 해가지고 냉장고나 에어컨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열이나 냉기를 왔다 갔다 축적을 시키니까 이거를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고 주파수 방식으로 태양빛이 비추면 이게 전기로 전환돼.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하는데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니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전리층 막대한 전기가 많을수록 그렇게 빛을 갖다 끌어당기는 높겠죠.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 이것이 지하수에 물 한 바가지 딱 부으면 딱 그 압력으로 물을 끌어당기듯이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KIER 그래서 항공에너지연구 정부 출연 연구원 여기서도 쓰시는 것 같은데 쓰시지 마세요. 거기서는 그 기술 설명 안 했지만 난 한눈에 알았거든요. 쓰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존에 태양광이나 태양 전지판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금속을 약간 조금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아이트 국정원 아이트 광고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이런 금속판을 가지고 이거 다 작은 나노 구조로 해가지고 웨어러블 기술이나 반도체에도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건축 로봇에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로 이제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회전축에 많이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가 입자나 가로의 대중서 들어 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판을 거기에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어디 판을 물에 넣어줘요. 바닷물이나 소금 같은데 거기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서 전기선을 많이 넣어가지고 압을 전기가 세면 좀 더 전기가 많이 생산돼요. 딱 물 한 바구니 넣어주면 지하수에 많이 강하게 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게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서 수소산소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수소산소도 같이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KIER이든 어디든 이거 쓰시면 안 되겠다. 배터리로 그는 만들어질 때는 어떠냐? 물에다가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을 배터리를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죠. 그때는 전기를 넣어가지고 너무 강한 전기를 넣으면 수소산소가 발생하니까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런 저렇게 나노 구조라든지 크기가 대중소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리판을 알루미늄판을 넣어주거나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요. 그럼 이게 왔다 갔다 가는 전기가 가두어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신속하게 전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발열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소산소까지 생산시키려면 전기를 압을 많이 걸어주면 전기도 생산되고 수소산소 생산시켜 전기를 일정 부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일정 속도로만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여기가 흡수할 양만큼 구리 알갱이를 대중선 넣어줬다. 이런 구리판을 넣어줬다. 또 알루미늄판도 돼요. 알루미늄 알갱이 바를 넣어줘도 돼요. 물 플러스 금속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흡수할 만큼만 이게 전기 속도를 넣어주면은 전기 양을 넣어주면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수소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낮축전지나 이런 데서도 수소산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작은 모듈 단위로 여러 개 나눠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전기 용량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납축전지를 한 3개, 5개 이렇게 해서 자동차 설계를 바꿔야 되겠죠. 전기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쓸지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연료전지도 5개로 10개로 분할을 하면 그래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건전지다. 그러면 이제 파워뱅크도 되고 배터리 다 돼요. 1차전 5개다. 그러면 전기를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전기선의 구조를 온오프식으로 해서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10개에서 갖다 쓸지 10개라면 그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 앞에 미래 기술이 돼요. 미래 기술에 자동 로봇 같은데 이렇게 같이 틀린 좌우에 틀린 부위별로 틀린 전기를 힘을 보내주거나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주거나 CPU나 전자 기판 구조에서 이 명령 구조를 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 콘덴서도 되겠죠. 콘덴서 5개 있으면 동일한 것도 이제 캐패시터니까 이런 금속 콘덴서,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놨든지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 그것도 콘덴서가 돼요. 여기 이것을 판을 수십 장 저렴 구조를 갖춰서 MLC 기술에 들어간다. 이걸로도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 크게도 만들 수 있고.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발열이 상대적으로 콘덴서가 제일 고장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파워업을 시킬 수도 있고 파워 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증압을 시킬지도 감압시킬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다 그러면 안에 배터리 10개 들어있다.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 전기선은 각각 연결하면 빠르게 충전되고요. 온오프 구조를 가지면 1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3개에서 가서 10개에서 갖다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걸로 12.5V 만들고 30V, 60V, 100V, 110V, 220, 320, 380 자유롭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파워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